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윤필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살고 있기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투자 일 때문에 이제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저께 한국에 이제 왔는데요. 지금 지금 시차 때문에 약간 어지러운 것도 있지만은 지금 액티브X 인증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타임머신을 타고 2006년에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시대에 굉장히 이제 좀 붙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앞섭니다.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지금 무인차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테스트지만 지금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들이 길거리에서 목격되기도 하고, 그다음 AR, VR 같은 이런 기기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과 그런 기계가 인터랙션하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신세상이 이제 열리면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모여서 인증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는 액티브X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지금 드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그냥 간단히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스티브 잡스 일화를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80년대, 1983년쯤 되는데, 그때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처음 만들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부팅을 하죠. 근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스티브 잡스에게 가져왔더니 이제 부팅을 하는데 한 2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보더니 너무 길다, 좀 줄여라. 엔지니어들은 우리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겠죠. 더 일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 스티브 잡스가 한참 고민하더니 만약에 네가 이거를 10초를 줄여서 부팅 시간을 2분 정도 10초를 줄여서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겠니?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잡스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매킨토시 컴퓨터를 쓸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내년 후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부팅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500만 명에 하루에 하니까 360 곱하고 10초를 곱하면 사람 목숨을 쓰면 적어도 한 1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네가 이거 매년 10명 이상 목숨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10초를 줄여라. 이게 명령을 내리니까 알았어 하고 가서 다시 좀 고쳐가지고 그래도 꽤 10초 이상 좀 줄여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장으로 보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보안이니 인증서니 개인 본인 인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철학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데, 철학이 저는 뭐냐면 이제 생산성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사고를 방지할 거냐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이거를 당연히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사람들의 생산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 방지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밸런스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주제들을 보면 일단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생산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생산성은 거의 무시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사고 안 나서 사고 방지 여기에만 거의 99% 포커스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정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동차라는 건 우리가 멀리 가는 거를 빨리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찾았습니까? 근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달린다면 이제 위험한 거죠. 사고가 나는데 하지만 위험하니까 이제 속도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100km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사고를 줄이자.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규제를 해서 시속 다 5km를 달리세요. 아니 10km를 달리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고는 줄겠죠. 사고 나도 차만 약간 찌그러지고 사람은 전혀 안 다치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생산성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 속도나 차 타고 가는 속도나 거의 똑같게 되겠죠.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스피드 리미트 보통 한국에서 뭐 한 100km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생산성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사고도 방지하는 이런 수준에서 그 정책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의 철학이나 우리나라 이런 정책들의 그 기반을 보면 무조건 사고가 많아요. 온라인에서 누가 뭐 하나 샀다가 이거 뭐 내가 산 게 아닌데 딴 사람이 샀다 해서 뭐 누가 그 신문에다 해서 뭐 사고가 났네. 그럼 뭐 당장 공무원 잘립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모신주의. 이 공무원으로서 내가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직책에서 이거 하는 동안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돼. 그래야 내가 안 잘리고 계속 이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막는데 가장 그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 그러니까 이런 국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그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괜히 규제 풀어줬다가 사고가 한두 번이라도 나면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써야 되고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그 사람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정책의 철학적인 문제여서 이게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다고 풀리는 문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 최고위층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실제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답답하는 면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왜냐면 이거 잘못 풀어줬다가 아까 NFC라든가 인증 방법이라든가 괜히 풀어줬다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고를 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는 그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